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붙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지역 강의. 오늘은 제주항공 공통 객실 승무원 자기소개서 문항분석 편입니다. 네, 작전명 1번 문항에서 유가 환율 변동에 따른 기내 서비스 차이가 발생함을 이해하고요. 내가 하는 새로운 기내 서비스가 회사 재무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안다는 것처럼 써라 편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제 4번 문항에서는 도전과 저비용을, 5번 문항에서는 제주항공과의 연관성을 무조건 빼랍니다. 무조건 빼라. 자, 별표 들어갔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새벽 4시에 깨서 지금 5시 좀 넘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성공 칩보를 위해서 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좀 잘 보고 따라 쓰시고, 자, 강의 시작 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합격되고 안 되고는 뭐다? 종이 한 장 차이다. 자, 준호플로가 말하는 성공 취업은 뭐다? 마지막 최종 임원 면접에서 그분들의 내리를 흔들어야 된다. 어떤 문항에서? 중요한 문항에서. 그래서 우선순위 딱 정해 드렸는데요. 자, 1번, 2번 중요합니다. 별표치세요. 나머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말하는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은 꼭 이해를 해서 일반 공통직이든 객실 승무원이든 일반적인 서비스나 그 관련 직무에 대해서만 쓸 게 아니라 그 산업 전반에 임원들이 고민하고 있고 임원들이 어떤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는지 그 이면에 재무 구조까지 이해해서 일을 하는 객실 승무원을 원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유능한 인재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래 회사에서 좋은 기내 서비스 제공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다. 어떤 입장에서? 경영진 CEO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무원이라고 해서 단순히 서비스, 좋은 서비스 경험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객실 승무원에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 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의 마지막 최종에서의 합부를 결정해 줄 것이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강의를 만들어 드렸으니 앞으로는 새로운 항공사를 지원하시든 접근하실 때 이런 방법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선순위가 1, 2, 4, 5, 3 순서인데요. 중요한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국내의 다양한 LCC 중 제주항공을 지원하신 이유야. 잠깐만요. 제 강의는 1.25랑 1.5배속으로 들어주세요. 자, 기하께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입니다. 자, 여기에 내재 의도는 현재는 유가 상승기고요. 유가 상승은 곧 뭘 의미하느냐? 연료 유류비 증가입니다. 항공사, 대형 항공사든 LCC 저가 항공사든 유류비가 매출 구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결국 유류비가 증가하게 되면은 탑승권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는 압박을 받게 될 거고요. 왜냐면은 승무원들의나 정비사분들의 월급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내부 임직원들의 그래서 늘릴 수 있는 건 뭐다? 탑승권의 비용을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다. 자, 마케팅 비용을 줄이거나 하겠지만 거진 이걸 할 거다. 그래서 임원진들이나 내부에서 원하는 인재 이런 시기 현재가 지금 유가 상승기입니다. 이럴 때는 결국 이런 게 예상되기 때문에 별표치세요. 돈을 안 쓰고도 기내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진 그런 승무원, 내부에서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승무원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뭐다? 돈 안 쓰고 아니 최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LCC 주변 경쟁사들 그 항공사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내 서비스를 생각해내는 승무원,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돈을 벌어다 준 인재고 마지막에 종이 한 장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게 지금 경영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유가 상승기에는
LCC 항공사들이 어떤 걸 가지고 경쟁력으로 타 LCC 항공사들이 이기려고 하는지,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지 결국은 이건 겁니다. 근거는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 상승기로 되면은 제가 지금 이 유가가 왜 상승기이고 이 전반적으로 그 산업의 구조, 그 기업 분석은 또 다른 편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그 추후에 딱 이것만 보면 항공 승무원이든 항공사 직원분 일반직이든 이 산업이 이거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 강의 좀 나중에 만들 거니까 근데 그거 보면 되시고요. 일단은 이 문항 쓰실 때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LCC 준 재전공을 지원하신 이유를 찾으려면 결국 이거를 이해한다는 느낌으로 이 일본 문학 접근하시면서 이걸 해야 됩니다. LCC 메이저 항공사들이 기내 서비스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배표치스 차이점을 정확히 찾아라.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 이용해보면 알겠지만 이 LCC 항공사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일반적인 서비스 있겠지만 그 업계 표준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국내선이든 국제선의 차이에 맞게끔 하고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을 거다. 어떤 서비스? 기내 서비스가 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제주항공만 하고 있거나 잘 하고 있는 서비스 부분을 찾아서 기내 서비스를 찾아서 그 일반 공통직이면은 그냥 그 일반적인 서비스 찾으셔도 됩니다. 이걸 찾아서 그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성격, 따뜻한 편리함이든지 창의적으로 정의하시고요. 그리고 대학 시절 나의 경험 중 관련 성격을 가진 두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나 또한 경험으로 그런 성격을 가져왔다고 설득해 주시면 됩니다. 뭘로요? 경험으로. 자, 나 또한 그런 경험이 있으니 내가 뭐 하다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새벽이어서 제가 이제 말이 혼나올 수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이런 내용을 단순히 그냥 서비스 측면에서 전 잘 웃고요, 밝고요, 이런 서비스에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접근하겠는데요. 이건 절대 유능하고 우리 항공사의 LCC 항공사만을 위해서 지원했다는 생각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라도 당장에 이 차이점을 정확히 찾는 게 중요하다. 예, 이 차이점에서 내가 이런 가지고 있는 성격을 한마디로 창의적으로 정의하세요. 이런 거는 좀 따뜻한 편리함을 일반적일 수 있으니까 그냥 창의적으로 뭔가 새로운 단어로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이렇게 일반적인 따뜻함이 아니라 뭐 따뜻함을 정의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온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앞에 부사 요구를 넣어서 그런 표현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런 나의 대학 시절 관련 경험들을 또 두 가지 정도만 써주면 된다. 근데 결국 그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해요. 배표치스. 배표 3개입니다. 자, 이런 성격 위에 성격 경험 바탕으로 제주항공에 나는 뭐까지 해봤다. 새로운 어떤 기내 서비스까지 창의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봤다. 마지막 마무리가 이거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또 내부에서 돈 안 쓰고 할 수 있는 그 서비스 경쟁력 그 서비스를 기내 서비스를 생각해봤다. 이런 서비스까지 돈 안 드는. 그래서 내가 하는 이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기의 연료 유류비 증가에 탑승권 비용 증가하고 되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타 LCC 항공사들의 이런 경쟁 대비해서 이런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대비할 수 이런 연료 유류비가 증가해도 결국 나의 이런 서비스가 브랜드 가치나 재무적으로 봤을 때 강점을 분명히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디에 유류비 증가하는 이런 시기에.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대형 메이저 항공사나 LCC 항공사나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 차이점은 그 LCC 항공사는 운용 리스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형 항공사는 금융 리스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재무적으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 분석 편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이 항공사의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 연료 유류비 증가, 지금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24% 정도라고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거에 따른 그 유가 상승기에 이거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게 결국에는 탑승권 비용 증가하게 되고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하셔라. 기내 승무원이든 일반 직이든 이런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내재 의도가 들어가게끔 자소서에 녹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은 이 뒤에는 빨리 하겠습니다. 자, LCC 객실 승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본인만의 강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결국 정답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승무원은 대고객 서비스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여러분들의 강점을 접근할 때는 일반적으로 저는 신뢰를 있고요, 책임감이 있고요, 성실함이 있고요, 그리고 잘 웃는 성격입니다라고 접근할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임원진들이 결국 공감하는 강점은 뭐냐면 이 항공 승무원, 그러니까 팀장급 승무원도 결국 이 기내에서 일을 많이 해보면서 결국 저가항공이다 뭐다 해도 결국 이런 진상 고객을 많이 대응해 보면서 이게 신고도 당해보고 막 실수도 해보고 이런 어떤 이상한 상황까지 경험해 보면서 결국 이 고객 서비스, 대고객 서비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강한 멘탈임을 알고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승무원 조직 자체가 체계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기내 서비스 안에서 각각의 롤에 맞게끔 FM이나 틀림이 없어야지만이 그 상급자 선배 승무원한테 안 혼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혼날 일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육체적으로 하는 일이고, 그리고 조금의 틀림에서 결국 고객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컴플레인이 결국 이 기내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 업무 강도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강한 멘탈과 진정과 근성 그리고 참을성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할 것이다. 체력적인 거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승무원의 화려한 부분만 볼 게 아니라 결국 이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만의 강점을 이런 성격으로 써주십시오. 이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꼼꼼함으로 쓰시고요. 이게 없으면 새로운 서비스 발굴 능력인데요. 대부분 여기 안에서 끝났으면 하겠습니다. 꼼꼼함은 결국 철두철미함이 되겠고요. 강한 멘탈은 실패 경험을 내가 어떻게 인생에서 살면서 가장 큰 실패 경험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 과정을 써주면 되고요. 그걸 극복해서 어떻게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인드와 이런 경험으로 그때 어떻게 액션했던 것들을 하나 둘 세 개 써주면서 설득을 한다. 나에서 이런 진영 가졌기 때문에 승무원으로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내가 대학 시절에 어떤 공모전이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기간이나 마감 일정 아니면 어떤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떤 되게 크게 역할을 가짐으로 인해서 압박을 받은 경험이 있었는데 어떤 일정 압박이랑 강한 멘탈적 압박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인드로 극복해왔다라는 게 녹아져 들어가면 2번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내용을 써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3번은 성격상의 장단점을 기술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 성격상의 장단점 강의에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짧게 얘기하자면 너의 승무원 관련 직무상의 강점을 알고 싶은데 매우 정확하고 꼼꼼하게 FM으로 그리고 FM이면서 뭐다? 베푸시세요. 신속해야만 한다. 내부 기내에서 서비스를 할 때는 결국 FM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FM이지만 FM이면서도 단순히 느리면 안 된다. 굉장히 빨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를 했던 너의 그런 장점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너가 타 LCC 경쟁사 하지 않은 신규 업무 프로세스 및 규정까지 제시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신속하게 FM으로 일을 하면서 익숙해지면 나는 이런 신규 업무 프로세스 규정까지 제시하면서 일을 해왔다. 어디서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뭔가 반복되면서 익숙해지면은 이게 비효율적이니까 반복적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새롭게 이렇게 정립을 해나가면서 일을 했고, 결국 나는 이런 신규 업무 프로세스 및 규정까지 만들면서 일을 할 거니까 이렇게 내가 일을 하는 거는 동료들한테도 전파가 돼서 동료들이 뭐다 이런 비효율적인 반복 업무를 줄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해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으로 설득을 해주면 되고요. 큰 그림 안에서는 이런 내재 의도로 써주시면 되는 거다. 단점은 장점은 800자, 단점은 200자로 해서 적절하게 그냥 적어주고요. 그 업무 성향 관련된 단점을 적어주고 그냥 나 이렇게 보완하고 있다 정도로만 써주면 된다. 여러분들 많이 안 써본 분들은 장점 500, 단점 500자 이렇게 쓰시거든요. 이렇게 쓰지 마세요. 800에 200 구조로 가세요. 정 안 나오면 700에 300 구조로 가도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본인이 최근 운영 성취 경험 중 제주항공의 핵심 가치를 발휘한 사례를 찾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대표 치세요. 여러분들 뜨끔하게 지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순서가 저는 이 순서로 했는데요. 대부분 뭘로 했을 거다? 신뢰 아니면 팀워크로 했을 거다. 자, 갖다 버리세요. 자, 제가 그걸 왜 설명을 해드리냐면 안전했을 분들 1, 2, 3 순서를 했을 텐데요. 여러분들 이런 일반적인 접근으로는 누누이 말하지만 마지막에 팀장급이나 임원진의 경영진의 마음을 설득할 수가 없다. 너는 그냥 그저 그런 이런 서비스만 해줄 그냥 유능한 승무원이 아니다. 유능한 직원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 순서로 여러분들 접근했을 텐데 왜 이게 틀렸냐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지금 이거 자소서 쓰고 있는 객실 승무원 준비하는 분들이나 일반 분들 다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똑같으면 면접에서 보다 발린다. 그리고 임원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결국 이런 내용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이런 거는 그리고 내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훈련이 충분히 된다. 인재상이든 핵심 가치에서 교육으로 일반적으로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거는 교육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다. 그 사람의 기본적 성향인데 자 도전. 결국에는 이거 하라는 겁니다. 이거. 돈 안 쓰고 기내 서비스를 강화하는 이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도전을 하라는 겁니다. 배표 치세요. 정답입니다. 정답.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 대학 시절에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일을 했을 때 나는 뭔가 계속 이런 비효율적인 거를 개선하면서 일을 했다. 그게 나의 도전이었고 아니면 내가 뭐 여행을 어떤 특정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세우고 나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뭐 간단한 얘기는 승무원 관련된 도전이 아니어도 내가 뭐 해외여행 어떤 뭐 10개국 가기로 목표 세워서 뭐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아르바이트 돈을 모았고 결국 뭐 유럽이든 여러 그 10개국의 나라에 그 여행까지 했다. 이게 이런 도전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내 서비스를 발휘했던 어떤 업무를 한 아르바이트나 이런 일을 했을 때 반복적인 거를 비효율적인 걸 개선했다는 경험을 도전으로 써주시거나 그리고 저비용도 똑같은 내용인 겁니다. 내가 어떤 그 아르바이트나 인생 경험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저비용을 실현했던 경험 방금 전 말했던 건 약간 중복이 될 수 있는데요. 비효율적인 거 그러니까 같이 계속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너무 이렇게 하지 않고 IT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이거는 이런 업무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이거를 실제 적용해서 성과를 냈던 경험 그 경험이 저비용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저비용은 이 신규 업무 프로세스 및 규정까지 제시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도전도 될 수 있지만 더 가까운 거는 저비용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컨셉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도전과 저비용을 우선 쓰고 정 없으면 팀워크까지 가세요. 네, 여기서 아마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5번 베프치스. 계속 베프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자신이 살면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꼭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적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꼭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신이 살면서. 근데 여러분들은 이 문항을 보면서 내가 승무원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또 제주항공이기 때문에 내가 승무원인 것처럼 나를 대입해서 쓰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항이 썼을 때, 아, 내가 승무원으로서 꼭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쓰게 된다. 뜨끔하셨나요? 승무원으로서 쓰게 된다. 승무원으로서.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여기다가 승무원으로서를 넣게 된다. 하지 마세요. 자, 이런 내용을 썼다라고 하면 갖다 버리시고요. 그 여러분들 자소서를 읽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5번 문항에서 판단을 할 거다. 그리고 면접에서도 만약에 서류 통과가 되더라도 이 5번 문항에서 승무원으로서의 꼭 해야 되는 것과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관점으로 썼다라고 하면은, 실제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할 때 그런 승무원으로서의 관점에서 이런 걸 썼다라고 하면은 100% 탈락입니다. 이 지원자는 이 질문의 문항의 의도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유능하지 못한 직원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재 의도 안에는 결국 이거에 대해 쓰지 말고 진짜 너에 대한 생각을 써라. 배표시세요. 그냥 600자 뭐 800자 400자 정도 구조든 이 700자 500자든 이 구조 안에서 꼭 해야 된다는 거랑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인생 큰 성사진 안에서 인생의 큰 목표, 네, 내가 왜 이 목표를 세웠고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현재 2단계까지 해왔다라는 거를 7, 800자 써주고요. 나머지 꼭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그냥 내가 이거는 정말 내 성격이나 성향이나 뭐 게을러서 못해왔던 것들, 이런 거를 내가 꼭 인생 살면서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던 것들 꼭 누구나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그냥 솔직히 담백하게 써주시면 되는 거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자, 여러분들 좀 길게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 성공 칩보를 위해서 이 준오픈을 계속 달려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스타나 유튜브 이런 거 소통을 많이 해주시면은 제 나름대로 오프라인 강의나 나중에 그 할 때 많이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많은 강의들 보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사이트 가면은 강의를 정비해놨으니까 꼭 찾아가서 또 꼭 보세요. 합격 후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팅 신청하시면 네, 제 또 질문도 많이 받아드리니까 문의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독을 목표격 입사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